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캐나다 조교 학생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우선 준비물 싸는 방법, 그리고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용 가방입니다. 화물용 가방은 총 2개까지 가능하고요. 가방 1개당 23kg까지 가능합니다. 가방 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약 30인치 정도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모든 액체류는 화물용 가방에 싸야 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기내용 가방입니다. 기내용 가방은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무게는 일반적으로 8kg에서 10kg까지 가능하고요. 비행기 탈 때 무게를 재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가방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15cm 이하인데 약 20인치에서 22인치 정도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용 가방입니다. 일반적 크기의 그 백팩 1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는 책이나 좀 무게가 나가는 물품들을 거기에 싸는 게 좋고요. 어, 캐나다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개인용 가방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화물용 가방은 2개, 기내용 가방 1개, 개인용 가방 1개, 그리고 포인트는 무게겠죠. 그 각 규정에 맞춰서 가방을 잘 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싸고 났는데 가져갈 물품이 좀 더 많다. 그러면 화물용 가방을 하나 더 구입해서 그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추후에 부모님께서 우체국 택배나 해외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오히려 그 택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게 좋다. 라는 결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방 분실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네임택을 부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가방을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방 커버를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물은 노트북입니다. 간혹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개인 노트북은 필요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 노트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PDF나 MS 워드, PPT, 이거 유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한 다음에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을 준비를 해야 하니 미리 설치나 다운을 받아서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계산기입니다. 전자계산기는 굳이 한국에서 구입해서 출국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도착해서 월마트 등에 가서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콘센트 멀티탭인데요. 본인이 사용할 전기 제품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의외로, 전기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휴대폰 충전, 노트북, 그 다음에 드라이기, 고데기 정도? 그래서 데지코라고 하는 110V용 콘센트 2개를 준비하시고, 한 4구에서 5구 정도의 멀티탭이 하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 그 책상도 조금 안 좋고 거기에 스탠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학생에 따라서 스탠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쓰던 걸 가지고 가셔도 되고 이왕이면 그냥 도착해서 상태를 보고 나서 현지에서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기, 고데기인데, 그 한국 드라이기와 고데기의 경우는 220V 전용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도착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경우는 캐나다 도착해서 마트에서도 좀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서 사서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장판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뭐 캘거리 토론토로 가는 친구들은 100%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밴쿠버로 가는 친구들도 보면 도착해서 그렇게 막 0도 이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집을 떠나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춥다고들 해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110V, 220 겸용으로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110V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노트 또는 필기구인데, 이건 학생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노트에 꼭 막 쓰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노트나 필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굳이 준비해 갖고 갈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캐나다 도착했을 때 쓰는 바인더는 그냥 캐나다 도착해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상비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챙겨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 약이 한국 사람한테는 좀 잘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 도착해서 사는 약은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갖고 가는 게 좋고요. 학생의 지병이 있어서 약의 양이 좀 많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영문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같이 발급을 받으셔서 가지고 들고 가셔야 합니다. 거기 영문 의사 진단서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하고 철자가 똑같아야 되고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성함과 사인이 있어야지만 세관을 통과할 때 좀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건의 경우는 홈스테이에 이렇게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수건은 본인이 이제 직접 챙겨갈 것을 추천드리고요. 약 7장에서 10장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같은 경우는 1일에서 2일 정도 사용할 뭐 그냥 일회용으로 준비하시고 도착해서 마트에 갈 때 그때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남학생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간혹 이야기하는 게 도착해서 이제 화장품을 구입해서 썼는데 뭐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서 자기가 쓰던 화장품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그 화장품은 그냥 화물용 가방에 잘 챙겨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손톱깎이 기후비계는 뭐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까먹을까봐 제가 여기 리스트에 넣어 놨고요. 만약 혹시라도 뭐 까먹고 못 챙겼다고 해도 현재 뭐 세븐일레븐이나 마트에서 편안하게 뭐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래망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편하고요.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세탁 세제의 경우는 현지 도착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고 간혹 홈스테이에서 그냥 세탁 세제 같이 사용하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착해서 상황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산인데요. 우산은 한 3단 우산으로 하나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양의 비가 올 때는 그냥 모자를 그냥 쓰고 대부분 우산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밴쿠버로 가는 친구들은 우산을 좀 필수로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옷입니다. 옷. 옷을 이제 어떻게 챙겨야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9월 가을 학기에 출국을 하면, 그땐 말 그대로 가을이죠. 그리고 겨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학기가 되고 나면, 이제 겨울에서 또 봄으로 가고, 저 6월에 귀국을 하는데, 그 전까지도 여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좀 유행하는 옷들이 있어요. 10대들은 좀 민감하죠. 유행하는 옷이. 그럼 그거를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도착해서 그 때에 따라서 이제 몇 벌씩은 사서 입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옷을 이제 챙겼다면,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갑, 목도리 같은 경우는 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도 이제 신발을 신잖아요. 그래서 슬리퍼 같은 경우 꼭 하나 챙겨주시고, 체육 시간에는 운동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고, 또 캐나다는 겨울이 추워요. 그래서 겨울용 부츠를 또 따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캘거리나 토론토로 가는 경우에는 내복이나 타이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체육은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필수 과목이니까. 그럼 이제 그때 체육 시간에 입을 운동복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사실 홈스테이로 가든 기숙사로 가든 이불이나 베개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더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간혹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홈스테이로 가는 친구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이불 베개를 하나씩 챙겨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준비를 해서 이게 만나자마자 이게 이거 선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 학생들에게는 항상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로 준비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홍삼, 뭐 좀 큰 거 말고요. 좀 저렴한 홍삼, 그리고 또 이제 티 같은 거, 녹차나 뭐 홍차 이런 티들, 그러니까 한국 게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네디언 애들도 좀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티 선물, 뭐 그리고 또 기숙사나 뭐 친구들, 그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뭐 BTS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뭐 블랙핑크 관련된 용품들, 이런 것들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용품인데요. 수영복은 그 학교별로 실내 수영장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지는 뭐 학생이 꼭 써야 한다면 뭐 챙기시면 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생리용품을 좀 많이 챙겨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안경을 쓰는 학생들, 특히 안경은 반드시 여분으로 더 챙기셔야 돼요. 현지에서 맞추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많이 비쌉니다, 현지는. 그래서 꼭 안경은 여분으로 더 챙기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어머님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준비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그 한국 마켓이 되게 많아서 한국 음식을 되게 쉽게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고요.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세븐일레븐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의 뭐 신라면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음식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국에서 또 나중에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택배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현지 구입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수저 세트랑 컵 정도는 챙기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유학생에게 있어서 용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용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티은행 가셔서 유학생 전용 카드, 해외에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 통장으로 어머님께서는 원화로 입금을 해주시고 학생은 현지에서 캐나다 달러로 찾았으면 됩니다. 출국 전에 캐나다 달러를 약 50만 원 정도 미리 환전을 해서 가지고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정도에 마트에 가서 뭐 세탁 세제라든지 샴푸라든지 뭐 드라이기, 스탠드 등등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사용할 돈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시티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었다면 도착하자마자부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뭐 굳이 캐나다 달러를 또 환전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휴대폰인데요. 휴대폰은 현재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유심 카드만 꽂아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심 카드를 한국에 집으로 배송을 받은 후에 그걸 출국 전에 자기 휴대폰에 꽂고 출국을 하시면 캐나다에 도착해서 캐나다 휴대폰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리라는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약 5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면 데이터는 6기가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캐나다 내에서 전화나 문자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9월 학기 때 출국했던 학생은 마스크를 많이 못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는 규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화물용 가방에 많이 챙겨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요즘에 좀 랜덤으로 캐나다 도착했을 때 세관에서 마스크를 간혹 뺏기는 경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충분히 챙겨서 출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짐을 쌀 때 팁을 드리면 우선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무거운 물건을 넣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물건 위주로 짐을 싸주면 나중에 캐리어를 끌 때 좀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가방에 싸지 마시고 화물용 가방에 반드시 싸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짐이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팁인데요. 그러니까 뭐 화물용 가방을 막 4개씩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규정대로 화물용 가방 2개, 기내용 가방 하나만 싸시고요. 나머지 짐은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 출국 후에 부모님께서 선박편을 이용해서 그 기숙사나 홈스테이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URL은 저희 회사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우연히 들어가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사용할 물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거고, 유학생 용품을 한 번에 구입해서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에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